무슨 일이지? 어우. 키스하고 싶나요? 네, 입술이 진짜 이쁘긴 해. 지금 막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가서 음경이라도 보여줘라. 그럼 저는 음경이라도 보여줄. 동구멍을 좀 열어줘라. 그러면 뭐하냐? 너 뭐해? 아니 영업 중에서는 무릎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야,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더라고. 훌리건들처럼. 호승줄 얘기하자고 같아요 좀 그냥. 얘기 좀.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조리돌리를 말려고. 일어나면 지지직 그러니까. 이러고. 나 곽범은 딸 토크를 지어낸 적이 있다. 누군가 한 번씩은 상상해 보잖아요. 이걸 내가 조작해 보겠다라는. 이게 쉽사리 안 되죠? 내 맘대로 조절해 보고 싶다라는 게. 한번 해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쇼 트루만 쇼의 대세가 되고 싶은 MC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녹화 오기 전날에 게스트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뭐 분위기가 어떨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잘 잤습니다. 아주 잘 잤어요. 자, 푹 잤어. 한 8시간, 9시간 푹 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주인공 대세 곽범 씨 모셨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다랑 대세랑 맞는 문장일까요? 하? 그냥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오늘 그 정도다 하면은 주제를 바꿔드리죠. 이미 외치셨는데. 아니요. 명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아, 네네네. 네. 그럼 뒤에 한번 새로 따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인사 안 하세요? 네? 저,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 근데 그래도 MC가 소개를 해줘야. 예, 저희는 없는 인사. 소개해줄 줄 알고 꺼드럭댄다고 다리 꼬고 있었는데 그냥 건방진 사람으로 나가겠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도에 대한 기준을 안 정해 놓는 분들도 있고. 저 지금 소개 중이잖아. 왜 이렇게 길어요? 야, 긴 게 아니라 소개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케이. 길다뇨. 그럼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곽범입니다면 끝나는 거를. 안녕하세요, 곽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네. 차보신 소감이? 와서 차면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장비다. 박사님이요? 보통 박사님. 저기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전문가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다 박사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래서 기분이? 네네, 이걸 차고 제가 오늘 속여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심박이 너무 뛴다 그래가지고 이걸 속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솔직함으로 한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저희끼리 얘기지만 네, 난방이 자주 입던 거네요? 맞아요. 예. 예전에 조롱잔치 그 전부터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프로그램을 새로 이렇게 나오면 뭔가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새 옷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저기 게 아저씨 언제 시작하시나요? 초심을 지키고 있네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요즘 대세, 요즘에 뭐 가장 핫하고 그죠? 네. 거의 뭐 알고리즘을 좀 조작하는 수준으로 틀면 나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느껴요? 대세라는 걸? 제가 근데 밖에 나가서 좀 사람들을 만나야지 뭐 엄청 알아봐주고 박수를 듣는데 아니 그 들어본 얘기로는 뭐 메타 회식 때 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앞에서 굉장히 뭐 꺼드럭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영준이 형, 정영준 대표님이죠? 영준이 형이 아니라 이제 정영준 대표님 잠시 제 옆으로 앉아보시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준이 형이라고 못했죠. 그쵸. 대표님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한번 봤을 때 무릎 위에 앉아봐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네네. 거짓말이죠? 그렇죠. 농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평소에 근데 거짓말을 좀 하시는 편이죠? 보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붙인다. 전체 뭐 이야기의 뿌리를 거짓에서 가지고 오진 않는다. 없는 인물을 꺼내거나 그러진 않다. 그러진 않는다. 가상 인물 같은 거는 그죠? 네네.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요. 예. 본명 곽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호랑이 범죄야? 아니요, 법범자입니다. 네. 범법자 할 때 그 법. 맞습니다. 범법자, 범죄자, 범인. 그쵸. 키 170.7cm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 이거는 아니라고 나오면 수치스럽습니다.
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아니 그 컨디션 문제. 컨디션 차이가 좀 있는데 기지개 세게 하고 재면은 뭐 70.7 나오고. 건강 검진 때 쟀던 키가 170.6, 뭐 170.4, 170.7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7이 나왔던 거는 한 번 본 겁니다. 제 인생에서. 굽이 상당하시네요, 구도. 6cm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6cm? 76? 그러면 지금- 저랑 한번 재봐도 되겠네요. 아 근데 본인도 지금 좀 굽이 좀 있으신데요. 아, 저 이거 근데 굽이 있어 보이긴 한데 뒤꿈치가 여기 있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치가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고요. 아치가 이렇게 로켓 날아가듯이 아치가 굉장히 좀 무너져 있는 거니까. 예. 어쨌든 70.7은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아니요. 저는 정확히 아직도 제 머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왜 거짓말이 나왔냐면 나이를 먹고 좀 주지 줄죠. 않았나라는 줄죠. 생각에. 근데 이거 뭐예요? 세례명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맞습니까? 예, 토마스 아퀴나스. 중학교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토마스 아퀴나스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취미로 비보잉하는 친구들이 네네네. 토마스 돈다 그러잖아요. 네, 그 토마스 기술이잖아요. 네. 다 같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신부님하고 상담받는 날이었어요. 네, 신부님께서 생일이 비슷한 성자님의 세례명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스가 돼서 나왔는데 너 세례명 뭐야? 그래서 나 토마스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윈드밀러 하고 싶습니다라고. 거짓말 안 붙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일파만파 뒤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이키를 하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왜 안 나오나 하긴 했어요. 자,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 전에 게스트 보호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묵비권, 파형 공개권, 그리고 표정 공개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저희가 개그맨 포지션이니까 둘 다 필요 없잖아요. 사실 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개의 사용권을 좀 언제쯤 적재적소했어야 재미가 나올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일단 최근에 화제가 됐던 곽범 씨의 미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우, 키스하고 싶나요? 네, 입술이 진짜 이쁘긴 해. 피부에서 오는 그게 있네요. 그쵸. 장카설범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답. 장카설. 대답. 장카설 납치범 아니에요? 장카설 범이라고? 장산범 얘기도 좀 나와. 장산범 있죠. 네네. 근데 이쁘네요, 확실히. 범인은 귀가 이뻐, 귀가 저. 얼굴 화장에만 1시간을 그게 투자했는데. 아니라 성형한 적 없죠? 성형 없습니다. 시술은요? 앞머리 심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네네. 그냥 약간 그런 뭐 보톡스나 사각턱 주사나 보톡스 있죠. 신데렐라 주사나 이런 것들. 보톡스는 맞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사실 이 토크 바닥으로 끌어주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사님 같은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되게 그 선배의 특징이 꺼드럭대면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야, 너 보톡스 하니? 저 안 하는데요, 형? 너 그 좀 침샘은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맞기 시작했어요. 누구죠? 목소리가 익숙한데? 이용진 씨입니다.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뺄 생각입니다. 목표 어디예요, 목표가? 목표는 70kg 초반인데 지금이 7, 8, 7, 9? 지금 한 80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 좀 남았네.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밥을 안 먹고 싶어요, 사람이. 아예 안 먹어요. 어저께는 녹화 들어가서 도시락을 주시는데 밥 한 3숟가락에다가 소불고기 2젓가락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힘 빠질 텐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게 네. 좋지만 범 씨가 71kg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모습을 보여준다. 네. 과연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그냥 원초적인 질문이요. 그냥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이거? 궁금해서. 아니 이걸 해야지. 사람 앉혀놓고 조리돌림. 이게 뭔지 알아? 포승줄 같아요, 그냥.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조리돌림 하려고. 일어나면 지지직 그러니까 전기 의자에 너 일어나면 지질 거야 해가지고 조리돌림 하는 거. 아무튼 저거 댓글이 좀 있는데 보시죠. 네배 부흥 원희 같음. 엠믹스 지우 닮음. 와, 좋다. 홍영기. 뭐 보면은 진짜로 믿거나 그러진 않죠.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댓글 써주는 거를 다 즐깁니다. 웃기다 잘생겼다 둘 중 만약에 댓글이 달린다면 어느 게 더 본인 기분 좋아요? 저는 웃기다가 한 3만 배 좋은 것 같아요. 오. 예. 아니 왕홍 이렇게 분장돼가지고 저 좋은 컨디션으로 나왔을 때 뭐 중국 남자분들 뭐 많이 찝쩍거렸죠? 네. 내라고요? 서양 남자들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를 내가 원투로 때리고 싶다라는. 그럼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드디어 한번 진실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 한 번쯤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맞죠? 없다. 없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본인 이뻤을 것 같긴 하죠.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아, 여장 했을 때 좀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예. 여자 연기를 또 했을 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근데 그걸 코미디를 좋아해 주신다고 성전환까지 생각을 할까요? 저 해병대입니다. 예? 거기다 해병대 프레임을 왜 씌우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얼마 전에 박명수 씨도 왕홍을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저는 근데 진짜로 이게 알고 봐서 명수 형이 있던 거지 못 봤으면은 약간 함소원 누나 같은 느낌이에요. 함소원 누나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있어. 여기서 한번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네. 누가 더 이쁠 것 같습니까? 범홍, 명홍. 이쁜 걸로는 범홍이 이쁘다. 범홍. 예. 사실 저기 명홍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서태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쁘다고 말 안 하면 독살할 것 같은 그 표동미가.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쁘단 말이 나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조금 육덕진 느낌도 있어요. 누가요? 제가요. 용진이 형 취향이 좀 육덕이니까 또. 제가요? 제가 육덕? 곽범 씨가 두 딸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딸 토크로 알고리즘이 계속 타는데 나 곽범은 딸 토크를 지어낸 적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 에피소드가. 예전에 했던 에피소드를 재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인은 매번 새로워. 한 번도 안 겹쳐 에피소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완전 뿌리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모티브를 준 어떤 사건들을 개그맨으로서의 직업적 의식을 가진 각색만 했을 뿐. 그래서 그 뒤에 생긴 버릇이 뭐냐면 딸이 어떤 재밌는 행위나 말을 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메모장에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좋아요. 이거 너무 좋지. 재산이야. 저희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같이 프로그램 할 때 네. 가끔 범희 씨가 토크 드리블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옆에서 지어내고 있구나 네. 라는 게 느껴지면 나는 그때 무릎을 잡아줬어요. 네. 더 이상 그만해라. 너 여기서 계속 지어내면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무관의 사인을 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약간 제어가 됐는데 영업 중에서는 무릎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야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더라고. 네. 훌리건들처럼. 맞습니다. 좀 용진이 형의 어떤 그 울타리라 그럴까요? 네, 잡아줬거든요 무릎을 그때는. 조련사의 책찍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무릎을 잡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가 이미 트루만 쇼였습니다. 그쵸. 근데 나는 이게 하나 부작용이 좀 걱정인 게 딸의 사춘기가 오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아빠 왜 그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 지금 스트레스 받게 해? 이거 진짜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딸 사춘기입니다. 첫째가 지금 사춘기에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입니다. 그쵸? 6학년 올라가니까. 와 진짜 사춘기네. 아빠가 모든 게 다 싫을 때. 아빠 세수하고 다녀. 아빠 배 이거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몇 개는 맞는데 지금 사이 몇 개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그 최근에 네. 그 딸의 리액션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았던 일인데 팔이랑 이 앞섭은 레더인데 네. 이 무스탕 털이 밖으로 튀어나온 되게 알아요. 특이한 어떤 닭 오리 가슴 같이 알아요, 생긴 알아요. 그 레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입고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현관을 나가는데 도어락 띡띡띡띡 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발 신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뭐야? 옷을 보고. 네. 그래 어쨌든 우리가 딸바보라는 거는 아는데 이게 컨셉이냐 아니냐에 좀 얘기가 많아요. 아니 딸바보가 컨셉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몇 개를 좀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걸로 해서 과연 딸바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저희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딸이 가장 자주 입는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자라. 정말이죠. 네.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죠? 네네. 5학년 때 몇 반이었죠? 야, 이거는 좀 딸바보라고 하기에. 야, 아 어렵게 쌓아 올린 탑이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나. 그거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이거는? 네, 저는 딸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랑 다 압니다. 저는 저희 딸들 데리고 네일 아트도 해주러 가고요. 만약에 제가 용돈을 좀 따님들한테 준다면 얼마를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보입니다. 15, 15? 아니요, 30, 30. 인당? 나랑 인연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 결혼식에 30을 하는데 예. 처음 봤던 범이 딸 둘한테 60을. 용진이 형이라면 만약에 그럼 반대로 우리 윤재벤 처음에 봤어요. 얼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8살. 10,000원. 8살부터 13살까지의 그 험난한 기준이 있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줄 수 있죠. 이 돈에 대한 그 어떤 가치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작년 여름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나네요. 지독하네요, 지독해. 저희 가족이 펜션을 가평에 놀러 갑니다. 빠지 삼촌 한 분이 오시더니 저기 오늘 개그맨 이용진 씨 오신다는데요. 맞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형님 오십니까? 그랬더니 나 여기 도착했어. 만나자. 우리 그치, 애기들끼리 그치. 좀 잠깐 만나서 좀 놀게도 하고 하자 했는데 형님이 자꾸 딴 데 있다고 그 집부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다 나는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용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근데 본인도 무슨 소리야? 30만 원이 나갈 걸 알았기 때문에. 소리예요? 진짜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때 못 본 건 좀 제가 근데 아쉽더라고요. 약속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그 첫째, 둘째든 누굴 보면은 용돈 진짜 30만 원 줄게요. 그 대신 우리 아들 봐도 30줘. 원래 삼촌들끼리는 받은 만큼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 질문 딱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네. 뭐 이렇게 받은 용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딸들의? 맡아줄게 하고 안 돌려준 적이 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아이! 뭐하냐? 너 뭐해? 너 뭐하냐 지금? 아니 묵비권 썼어요. 썼어요. 왜요? 썼어요. 아 정말 짜치네. 묵비권을 썼는데 뭐해? 뭐하냐가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저는 쓰라고 줬잖아요. 우리는 100원도 건드리지 않았어. 저도 안 건드려요. 안 건드는데 괜히 이거를 아니요라고 했다가 라이가 나올까 봐.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완전 아기 때 이게 하도 이제 친척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다 보면 이게 이만큼 받다 보면 너무 아기가 쥐기에 큰 돈이 되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모은 돈으로 본인 옷 사는데 보탠 적이 있다. 있다. 그냥 요거는 그냥 물어보고 가고 싶었어. 정관 수술한 거 후회하세요? 전 정관 수술한 거를 만족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난 적은 있어요. 아니 근데 또 한간의 소문으로는 셀프로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쿠팡에서 키트를 사서요. 로켓 배송으로 동그란 거울을 여기서 주사위를 입에 물고 장갑을 이렇게 끼고 방 문을 뒤로 등지고 들어오지 마!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뭐 메타 한 명에게 듣긴 했었는데 아니죠? 전혀 그거는 불법 시술이고요. 남성원 안 가보셨죠? 거기 가면 비뇨기과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딱 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로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 토크인데 남성원은 좀 달라요. 소파가 있어요. 유리 테이블에 마실 걸 딱 놔주는데 여기에 음경 확대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거죠. 뭐야 이게? 얼마나 커져? 이렇게 하고 이제 커피를 딱 마시면서 딱 쳐다보면 그 나갈 때 그럼 또 문 앞에 언제까지 기죽은 채로 사실 겁니까 이런 것도 있고. 다 써 있고 그거를 조금 시야에 확보가 됐을 때쯤 원장 선생님 딱 들어오세요. 정관 수술하시게요 이렇게. 그럼 뭐 정관까지만 가신 거잖아요. 정관까지만 갔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워낙 자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전 국민 검도대회 같은 거를 이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또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왜요? 저질이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활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폼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재밌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부캐와 성대모사 그쵸? 몇 개가 있었죠 그 정우성 형님. 내가 그쪽 좋아하고 그쪽이 날 싫어하니까 그쪽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났어요? 네, 맞아. 왜 화났어요? 뭐 이런 거였죠. 아니 그러면 이경영 또 형님 이경영 선배님 성대모사를 하는 게 권혁수, 황재성, 곽범 그쵸? 약간 삼각 트리오인데 사실 그 두 명은 거기- 영화 대사를 이제 하는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디테일이죠. 이 사람들이 모르는 대사를 가져왔죠. 어떤 걸 가져왔죠? 그 불안당 보셨죠? 아 봤죠. 거기서 되게 짧게 그 광고 영상이 지나가요. 지역 광고. 전국 어디서든 저런 오세안 무역 싱싱한 해산물이 있는 곳. 전국 어디서든 천원씩 배달. 이거를 근데 아무도 몰랐어. 안 했던 거. 아무도 몰랐는데 해서 언짢아지기 시작한 거야. 야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걸 해? 하다가 결정타가 있었죠. 군도. 묶인 거. 묶여 계신데 강동원이 앞에 칼을 들고 있어요. 얘기해 보시오. 그 힘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힘이 화가 돼서 돌아올까? 이거를 경영쌤 앞에서 했더니 그만해 이 새끼야! 최근에 리뉴얼된 거 있어요? 최근에는 따로 뭐 만들고 할 시간이 조금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스탠스인데요. 아가 나온다고? 최근에 있잖아요. 개발은 안 했는데 디벨롭이라고 해야죠. 예. 혹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봤죠. 예, 뭔지 알죠. 거기에 이제 현빈의 상대 역으로 정우성 형님이 네. 등장합니다. 현빈 씨가 중정 부장입니다. 예, 이제 와가지고 그 검사실을 턴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오는 씬인데 무슨 일이지? 중정이 일개 검사를 파보시겠다. 지독하네. 내가 만약에 정우성 형님의 입장이었으면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표적이 되는 거 아니야. 곽범에. 아직까지 연락 안 왔죠? 우성 형한테. 네, 대배우가 일개 광대를 지독하다. 저는 막 옛날에 그런 걸로 붙었어요. 막 하늘을 달리다 부르면서 말에 빙이 된 이적 이것도 있고. 서롱 너머 태양 가까이 이런 것들. 이거는 기세로 뜬 거야. 이건 기사로 들었어. 이거 지가 좀 접어들면 서로 민망해지는데 뚫고 나가버린 거거든. 근데 트루만 쇼가 이런 분위기가 맞았어요? 야,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저희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2개밖에 없네요. 뭐 어쨌든 예,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긁어모은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도 왜냐면은 이 폼이 좋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야 될 댓글이 어렵게 찾았는데 2개 정도가 있어요. 더 있을 텐데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때요? 요즘에 저런 댓글들 보면 기분 좋죠? 꿈 같죠 하루하루가. 개콘에 8년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보다 유튜브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알아본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가서 뭐 음경이라도 보여줘라 그럼 저는 음경이라도 보여줄 동구멍을 좀 열어줘라 그러면 단어가 많이 순화됐네요. 네. 동구멍으로 바꿀 줄도 알고. 옛날에 그냥 똥구멍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동구멍으로 또 순화도 시키고 바쁘잖아요.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도 이걸 한번 세봐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TV 방송 나가던 거 라디오 그리고 웹예능 합쳤더니 11개 12개? 야, 너무 잘 나가는데요? 불만이세요? 아니 너무 잘 나가서 네. 걱정돼서. 왜냐면 저도 많이 할 때 13개를 했었거든요. 네. 13개 프로그램을 하루에 3개씩 찍었어, 프로그램을. 네. 진짜 정신력이 좋은 사람인데 일주일 그렇게 찍으니까 번아웃이 왔거든요.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대체자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시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힘 빠지면 지금 살집이 바짝 올라있는 이선민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최근에 원훈 씨가 영업 중 새 멤버로 투입이 되면서 댓글 굉장히 와 이렇게 일을 잘하네. 이렇게 일을 잘하는 팀이야 원래. 나는 화면이 이만한 것도 지금 알았어. 여기까지 쓸 수 있네 모니터를. 와 김원훈 대박이다 진짜. 영업 중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올라갈 데도 없는데 대박. 김원훈이구나. 김원훈 인정이다. 김원훈 씨 좋아. 야 김원훈의 드립 진짜 재밌겠다. 김원훈 때문에 구독함. 아니 이거는 쇼박스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죠? 이거는 영업 중 거잖아요. 영업중 거예요? 좀 서운하네요.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아 지금요? 솔직히 김원훈 좀 거슬린다. 전혀. 그쵸 좀 거슬릴 수 있죠. 아니, 박사님 조작하시면 안 돼요. 둘이 너무 포지션이 웃기려고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 좀 가끔 이제 물리고 들어가고 아 저거를 원래 내가 했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이런 있죠. 포지션이 겹친다라는 거지. 앞에를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심장이 자꾸 나대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는 댓글이 더 많긴 했어요. MC인 거죠 거기서? 네. 제작진들이랑 다 동의가 된 거예요? 네네. 저도 처음 고백합니다. 네, 저 영업 중 MC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활동해달라는 제작진의 어명이 좀 있어가지고 범 씨가 MC인 거 절대 모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제작진들한테 친한 척을 하잖아요. 우리 봤는데 반갑다 오랜만에 봤다 막 아는 척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확신을 넘어가- 하니까 안 봤는데 봤다고 하고 오늘 제작진 같은 경우에도 왜 봤어요. 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지? 저는 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 척하는 건 사실 내가 몰라서다. 아니 알아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작진들 보면서 다 알 수는 없을 텐데. 다 알아요. 저는 한번 뵀던 분들은. 역시 안면 인식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아니 정확히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저도 없다 그래요. 본 적 없잖아요 뒤에. 엊그제요? 어디서 보셨죠? 워크맨? 엊그제 봤어요. 근데 두 분 대화가 진짜 웃긴 게 기억하게 하는 키워드가 젖꼭지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젖꼭지가 웬 말이야? 아니 서로 뭐 젖꼭지를 만졌던 사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젖꼭지는? 그러니까 워크맨 촬영을 갔는데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뭐 젖꼭지를 보여달라고 보여주겠다고 젖꼭지를 보여줬습니다. 아 찍으신 거예요 그거? 네, 그거 지금 감독님이세요. 근데 그날 조금 더 흉했던 게 차라리 맨 유두였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이끼가 있었구나 이끼가. 니플 패치란 거야. 그러니까 더 역한 상황이라 그거를 줌을 땡기시다가 토악질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온갖 집중이 젖꼭지에 가 있었어요. 아니 꼭지를 클로즈업 해주신 분인데. 아 그러니까 그때 모자 쓰고 오셨었잖아요 그날. 이렇게 오셨어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해서 그런지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야 유튜브계 유재석 이제는 진행도 욕심나. 유튜브계 유재석을 제가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국에 6명 되는 팬이 막 여기저기 너무 나오니까 우리만의 유튜브계의 어둠의 유재석으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빠지고 하나 빠지고 자극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쵸. 유튜브 유재석만 남아버린 거예요.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유재석보다는 곽범이다. 아니다. 그래 아니야. 누구 정도로 정정해 드릴까요 그럼? 저는 유튜브계에 근데 마땅히 또 좋은 건 유재석이긴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개그맨 생활하면서 내 이름에 유재석 선배님 같이 붙는다는 게 영광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존경해서 발가락이라도 좀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아니면 견제되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 씬에서 요즘에? 유재석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이것만 쓰려고 또 쓰지 마, 개발. 근데 만약에 그럼 같은 날 두 시상식에 초청을 만약에 받았어요. 핑계고는 뭐 그냥 참석자, 자리는 시야 제한석. 근데 메타는 축하도 받고 대상까지도 수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의심했었어요. 막 무슨 같은 팀, 같은 회사 사람들 가족들이라고 부르고 막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 그래 했는데 저는 메타 코미디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행사를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메타 코미디 시상식 수상자. 재석 선배님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범아, 너 요즘 너무 좋아. 너 그때 그날 메타 코미디 시상식 있다며. 근데 우리도 그날을 공교롭게 겹쳤는데 근데 난 좀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그날 좀 필요한 자리겠죠. 그러니까 전화 주셨죠. 그게 아마 도화선이 될 것 같다. 너가 나랑 관계 있어서 트리거 역할이야 그게. 그렇다면 아무튼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지. 라인을 들어간다면 신동엽,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지만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런 분장하면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유튜브를 틀었는데 신동엽 선배가 분장하고 웃기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도 신동엽 선배 나이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그럼 최종 목표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 뭐 진행도 하면서 꽁트도 하고. 네, 코미디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코미디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개인 채널을 또 제 사비로 사비로요? 제 취향에 맞는 제 코미디만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만든 채널이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곽범 또 시작이네라는 채널. 그 채널 이름이야? 네네. 곽범 또 시작이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것만큼은 거짓말 탐지기로 꼭 하나 밝히고 싶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거 메타 코미디 안에 있는 그 후배들이 미는 루머인데 네. 범이 형은 차가 4대고 네, 엄청 부자다. 이 형은 돈이 너무 많은 형이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아니다. 네, 부자가 아니네요. 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도 재밌다. 이거. 그리고 티저 영상 중에 장비를 착용하고 했던 질문, 받았던 질문, 뭐 100억 이상이 있다. 근데 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진실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용진이 형이 근사치까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동네 부동산 아줌마한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 아유 죄송해요,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곽범 그 정도는 아니다였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는 좀 주제를 바꿔도 될 것 같아. 곽범 그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정도다. 그러니까 올려치기 정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곽범 씨의 밝혀진 진실, 나는 유재석보다 신동엽이다. 응? 그리고 나는 핑계고 시상식을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딸 용돈을 가로챘다 정도가 오늘의 진실로. 자, 곽범 씨는 오늘 입벌구 전당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듣죠? 어떠셨는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네. 이하도 아니고. 약간 마지막에 뭔가 긁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좋은 칭찬인데? 네, 저도 좋은 칭찬이에요. 아니, 누군가가 만약에 야 범아 너는 지금 미쳤어. 야 넌 대체자가 없어. 이것보다 야 우리는 대체자가 있으니까 지금을 잘 유지하자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용진이 형을 엄청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음 세대 대체자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야. 그 형과 함께 또 단둘이 토크를 한다.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엄청 설렜죠. 오늘 재밌겠구나. 근데 딱 그 정도다. 우리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여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곽범 씨 출연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 트루먼 쇼는 거짓과 싸워 진실이 이기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뭐 따야 되나? 아 뭐 쌀 거 있을걸? 고생했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이제 20살이니까 약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야, 올란데하지. 제가 공주가 추금이에요. 공주. 그래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차도 애기 공주 차 이렇게 불러요. 그건 카니발이에요. 개그맨 중에 앞에 있는 이용진이 제일 웃기다. 네. 어? 아니 여기에서도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불씨로? 네. 어.